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눈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빨리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강릉 교동 2공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68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도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드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 드론을 악용한 테러나 보안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안티 드론 기술 시연이 영월에서 진행됐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교통 사망 사고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과 눈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veryone knows I'm passionate. Know why? Look at how passionate Koreans are. You know I'm fast. 네,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열정, 빠름, 창의성, 똑똑함, 재미, 그리고 애교와 화려함인데요. 이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너튜브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도 많을 텐데요. 자,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슬슬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악산에 이번 가을 들어 처음으로 눈이 관측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19일 오전 10시쯤부터 해발 1676m인 정상 부근 중청 대피소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내릴 때 설악산의 기온은 0.4도로 풍속은 초속 0.6m로 기록됐습니다. 내린 눈의 양은 1cm를 기록했으며 올가을 설악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빨리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 공급은 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된 688세대 규모의 교동 2공원 아파트가 평균 6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분양했던 교동 7공원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높은 수치로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문제는 강릉 지역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준공한 강릉 유천 택지의 LH 8단지 84제곱미터 기준층의 분양가는 2억 7천만 원, 최근에는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 2월 2억 6천만 원 선에 거래됐던 준공 20년이 넘은 아파트의 99제곱미터 기준층은 최근 4억 2천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파트 가격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강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도 지난해에 비해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천만 원이나 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다소 낮은 강릉 지역의 주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에는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올해만 모두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했습니다. 여기에 10개 단지 4,300여 세대가 추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2024년까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만 12,000세대가 넘습니다. 강릉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올해만 해도 1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에는 130%, 2030년에는 1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그 주택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담겨져야 되느냐, 정말 필요한 강릉 시민에게 담겨질 수 있는 항구적인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것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드론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 드론을 악용한 테러나 보안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드론을 막는 기술을 이른바 안티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활용한 테러 대응 훈련이 도내 최초 드론 실증 도시인 영월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월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나타납니다. 신호를 감지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총처럼 생긴 장비로 드론을 겨냥합니다. 전파 교란으로 먹통이 돼버린 드론은 제자리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 영월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론의 불법 비행이나 테러 등을 막는 이른바 안티 드론 기술. 영월군과 국정원이 주최한 이번 훈련에는 도내 군부대와 국가보안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증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을 시연하며 보안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빠르게 경보를 해주고 대처 방안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시설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 엔티드론 시스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술도 향상시켜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 피해를 막는 그런 쪽의 시스템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강원도 최초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영월군은 이날 국정원과 안티드론 시스템 연구와 실전 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드론 대응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실증 사업들이 아마 우리 군 공역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찾아오고 드론과 관련돼서 우리 영월이 외부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드론 시티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 기술.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안티드론 산업 시장 역시 영월군이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고속도로 교통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37%가 1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터널과 교량 구간에 생긴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과 눈길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고속도로 구간 내 타이어 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고3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방역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8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이 사전 예약을 했는데 접종 대상자의 56% 수준입니다. 예약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접종 시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싶고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제약이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맞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오히려 저보고 맞으라고 괜찮다고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맞게 된 것 같아요.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강요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별 접종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접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율적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접종 이제 당일 날에는 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 결석 처리되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부터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전국 43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반응은 약 4천 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진은 발열이나 두통, 관절통 등 흔한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들과 비슷하게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열, 피로감, 두통 등 일반적인 증상들이 접종 후 수일 이내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상 반응으로는 이제 어떤 접종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매우 드물게 생길 수 있고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18일 오후 8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정상화하는 등 학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19일 새벽 4시 40분쯤 횡성군 횡성읍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30분쯤 큰 불을 잡고 잔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매립장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지와 중청 대피소 부지는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속초시와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현재 중청 대피소는 건축물 대장상 양양군 토지로 돼 있으며 대청봉도 사실상 양양군 서면에 포함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 정정으로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며 강원도, 양양군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대청봉에 대해 양양군은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속초시는 설악동 산 1-1번지로, 인제군은 북면 용대리 산 12-24번지로 다른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인제군이 지난 2013년부터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곰배령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추진합니다. 인제군은 상표법에 따라 약어나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곰배령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의견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무효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어류와 폐류, 갑각류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금속과 벤조필에는 미량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또 양식과 수족관에 보관 중인 수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항균제 성분이 기준치의 32%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본적인 기본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은 연필박물관과 빈집을 리모델링한 로컬스테이 조성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과 CCTV 설치,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107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도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가 지난 7월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관내 청소년 수련 시설을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설은 삼척시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와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등입니다. 다만 내부 시설인 노래방과 DV 등의 이용은 별도 해제 시까지 금지되며 청소년 외 일반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일대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오는 21일 개청식을 개최합니다. 도 농업기술원 신청사는 2013년부터 6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본관동과 영구동을 비롯한 59개의 부속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신축된 농업기술원에는 스마트 융복합 시설을 비롯해 첨단 과학 영농시설을 구축해 강원농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